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문화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왕의 만보라고 하는 한 시를 하나 볼 거거든요. 한문을 번역해 놓은 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길게 강의하지 않을 거니까 짧게 집중해서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우리 짧게 우리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보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찍은 점들 중에 의미 없는 점은 하나도 없다. 슬럼프나 실패가 와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점을 찍어보자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선생님 요즘 읽고 있는 그 책 중에 또 좋은 글귀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들, 때로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실패라는 말에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수많은 도전 중에 한 번일 뿐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하나의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어떤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요. 어쨌든 의미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노력하시면 여러분 실력도 한 단계 한 단계 분명히 오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 배우게 될 이왕의 만보. 그럼 만보라는 제목의 뜻을 먼저 좀 봐야겠죠. 만보의 뜻은 저녁 산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저녁 산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침에 하는 산책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아침에 조깅을 한다, 산책을 한다 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좋을까에 대한 아마 계획을 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산책을 한다면 사실은 오늘 밤에 무엇을 할까, 오늘 잠을 어떻게 잘 잘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단 대개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녁 산책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여러분, 두 번째로 뭘까요? 당연히 성찰이란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만보라는 시를 통해서 이 화자가 혹은 시인이 어떠한 면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넘어볼까요? 자, 이 작품 속에서 배경을 통해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을이라는 계절은 한 해가 끝나가는 가을. 보통 우리가 한 해가 끝나가는 건 겨울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가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 더 볼까요? 시간상으로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 조금 전에 봤던 저녁 산책과 동일한 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가을을 끝나간다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시작해서 가을에 마감이 지은 일이 있다는 거죠. 가을에 무엇이 마감이 될까? 대개 추수 혹은 수확의 계절이라는 거. 그래서 이 가을이라는 이 단어가 이 배경이 주는 의미는 수확과 풍요의 계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확과 풍요라는 거 뭔가 좋은 거잖아요. 뭔가 완성을 해내는 거고 뭔가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녁 시간에는 아까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는 어떠한 시일까? 이렇게 수확과 풍요의 계절인 이 가을에 내가 무엇인가 반성할 만한 일이 있나 보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되게 좋은 모습인데 내가 반성을 한다는 건 이 가을의 모습과 뭔가 대비되는 뭔가 반대의 모습이 숨어있다는 얘기겠죠.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작품의 포인트를 4가지로 한번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한시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2가지 특징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 한시는 대개 4줄로 되어 있거나 혹은 4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승전결이라는 구조로 보통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4줄이라고 하면 한 줄 한 줄이 기승전결이 되겠죠. 혹은 8줄 내지 16줄 이렇게 좀 많아지게 되면 4덩어리를 쪼개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 같은 경우는 16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은 4줄 정도로 쪼개면 기승전결이라는 의미가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요. 이 한시의 특징을 2덩어리로 나눠서 경치를 먼저 보는 선경과 감정을 나중에 노래하는
후정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8로 끊어지냐?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첫 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는 성경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고 13번째 줄부터 16번째 줄에 해당하는, 즉 기승전까지가 성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결 부분이 후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건 참고로 여러분 교과서 오늘 282페이지 하는 날인데요. 283페이지에 학습활동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다음! 자연 풍경과 화자의 내면을 대비하고 있다. 풍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방금 얘기했지만 먼저 보는 성경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내면은 아마 후정에 해당하는 부분일 건데 꼭 이렇게 나눠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풍경은 가을이니까 대개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뭔가 아까 풍요의 계절 얘기했잖아요. 아까 화자의 내면은 반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의 모습이 뭔가 마이너스적인 모습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좀 이따 찾아보도록 하죠. 다음, 자기 성찰의 모습과 더불어서 학문 성취를 염원한다는 게 포인트다. 그러면 이 작품을 지은 사람이 이황이라는 4대부거든요. 여러분 4대부들이 작품을 짓게 되면 대개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즐기는 삶과 자연하면 또 떠오르는 게 그 안에서 너무나도 욕심 없이 순수하게 무엇인가에 몰두할 수 있는 곳. 흔히 우리가 공부하러 산에 들어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절한 공간은 속세보다는 자연이라는 공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4대부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 얘기, 자연 속의 풍류 얘기 아니면 학문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 이 작품은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포인트겠죠. 마지막,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시선의 이동에 대한 것들이 작품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문제, 1번 이렇게 세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에 꼭 물어보는 게 표현 기법 혹은 전개 방식에 하는 걸 물어보곤 해요. 그것들을 우리 시 속에서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4덩어리씩 미리 좀 끊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끊어서 작품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읽기를 자주 하여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들. 그렇다면 뭔가 읽기를 자주 한다는 건 내가 건망증이 있다는 얘기고요. 건망증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보통 건망증이 있진 않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조금 챙기는 것들이 둔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망증이라는 건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들을 살짝 반증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물론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 무조건 건망증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 읽기를 자주 한다는 말은 이런 걸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책들을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자니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까지가 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 기에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책을 정리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흩어진 걸 다시 정리하자니 해가 문득 서쪽으로 기울었대요. 그 얘기는 시간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흐르고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우리 시상전개 방식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진다면 저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우리 만보의 뜻이 저녁 산책이었고 저녁 산책을 하면 하루를 돌아보는 쉽게 말하면 성찰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녁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성찰의 시간이라는 걸 단순하게 하루로 보지 말고요. 우리 긴 인생에서 본다면 어느 시기를 얘기할 수 있냐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즉 노년기를 얘기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하게 그냥 단 하루의 얘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본다면 노년기 즉 황혼기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가 들었다는 말을 같이 설명해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기 부분에서 책을 정리하며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성찰의 시간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넘어가시면 막대를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섰대요.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면 힘이 가득하니까 막대를 짚고 내려설 리가 없죠. 그렇다면 막대를 짚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다,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당 가운데 내려섰다? 그럼 난 마당에 없었던 거겠죠? 마당으로 내려선 거니까 현재 나의 공간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를 바라보니 내 고개를 들어서 내 시선이 고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난대요. 그런데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는데 왜 쓸쓸하게 들판이 서늘할까? 쓸쓸하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계절상 가을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면 이런 거예요. 밥을 짓는 연기라는 모습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일을 다 마무리하고 저녁을 지어 먹는 시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일을 지금 뭐 했다고 얘기했냐면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밥을 짓는, 밥을 지어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짓는 어머니가 압력밥솥에서 밥을 막 한 다음에 치크치크치크 하면서 치익 하고 연기가 막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슬퍼. 밥 짓는 연기 너무 슬퍼. 밥이 끓어버리다니 슬퍼. 밥은 쌀이 죽어버렸네. 뭐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밥 짓는 연기를 보면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쓸쓸하게 느낄 이유가 없죠. 근데 왜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는데 나는 쓸쓸함을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말의 포인트가 있어요. 일을 마무리하고 밥을 지어 먹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화자는 이 농민은 일을 마무리하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이 모습과 뭐가 반대되고 있는 거냐면 화자의 상황이 반대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즉 화자는 무엇인가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란 거를 미리 조금 살짝 여기서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얘기는 뒤에 결에 가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쓸쓸하게 들판이 서늘하다? 그럼 쓸쓸하다는 건 누구의 정서냐면 화자의 정서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럼 화자가 왜 갑자기 쓸쓸할까? 물론 가을이라도 쓸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을이면 무조건 다 쓸쓸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굳이 쓸쓸하다고 얘기했을까? 아마 화자는 이 농민들이 일을 마무리하고 밥을 지어 먹는 모습을 보며 저들은 뭔가 하루를 보람차게 마무리했는데 나는 뭔가 미적지근한 거예요.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씁쓸함,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고개를 바라보다가 들판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화자는 현재 무엇이 이동하고 있냐면 시선 역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 다음에 승의 모습이겠죠. 그럼 승에서의 모습은 나의 시선이 이동을 하면서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시에서 기승전결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는 누가 뭐래도 전과 결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중요한 파트를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죠. 농사집에 가을거지가 가까우니, 그럼 가을거지라는 건 추수를 한다는 얘기고 수확을 한다는 얘기겠죠. 수확을 한다는 얘기는 농사일이 뭐 됐다는 얘기냐면 마무리됐다는 얘기고, 마무리되었다는 얘기는 농사가 끝이 났다, 즉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절구질 우물가에 기쁜 빛이 돈대요. 그럼 우물가에 우물이 기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의 기쁨이냐면 당연히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 상황에서 가을까마귀가 돌아오니 절기가 물이 있고, 즉 가을이 되어서 해오라기가 서 있는데 되게 우뚝하고 훤하게 서 있대요. 되게 의젓한 모습이고요. 되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죠. 그럼 의젓하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삶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이 시, 이 전, 즉 기승전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완성을 해서 되게 보람찬 모습이 있어요. 해오라기 역시 자기가 서 있을 때 그 어떤 것에도 부끄럽지 않게 의젓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과 화자의 모습이 완전 반대를 이룹니다. 밑에 볼까요? 이렇게 서 있는데 내 인생은 화자죠. 홀로 뭘 하는지 모르겠네.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았던 거지?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모두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스스로를 약간 자책하고 있는,
일종의 스스로를 약간 좀 비웃고 있는, 그래서 자조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진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의 수건은 무엇일까? 학자잖아요. 그러면 이 수건이라는 건 어떤 학문을 완성하는, 학문 성취에 대한 얘기가 아마 수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학문 성취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위쪽에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서로 뭘 이루는 거냐면 대조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모습은 굉장히 플러스의 모습이 있지만 화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완성되지 못한 마이너스의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결과 밑에 보면 이 회포를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은 것만 둥둥 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시를 보다가 혹은 고전 시가를 보다가 악기를 연주한 장면이 나오게 되면 어떤 답답함이나 시름 같은 걸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고라는 건 화자의 답답한 심리를 얘기한 거고 이 답답한 시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검은고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전이고 여기에 결의 모습이라면 이 전에서는 이런 자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아름답고 완성을 하고 뭔가 완성하는 모습 그리고 의젓한 모습이 있었다면 나는 무엇인가 완성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의젓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자조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대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되게 간단한 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시를 여러분들 간단한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만보에서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만 보게 되면 마치 이 사람이 뭔가 학문을 제대로 안 했나 보다. 학문을 이룬 게 진짜 없나 봐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이황이 1,000원짜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정말 한 게 없다면 이 사람은 1,000원짜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돈에 들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자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황은 정말로 실제로 이룬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부정이네요. 이룬 게 없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룬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왜 얘는 이룬 게 없다고 하지? 학문적 성취를 왜 못했다고 하지? 이런 이유예요. 실질적으로는 학문적 성취를 많이 이루었지만 나태해지지 않으려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여기 포인트인데 이 작품은 일단 중요한 거는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이 나라는 대상이 여기 나와 있는 우물가 사람들하고 하나 더 해오락이라는 존재가 서로 대립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립을 이루는 것인가? 내가 지금 뭐 했었냐면 아까 책을 정리하는 언제였냐면 저녁 시간이 있었죠. 이 책을 정리하는 이 저녁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인생의 황혼기라는 얘기도 했었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즉 어떠한 시간이었냐면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던 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성찰한 결과 내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학문적인 성취를 뭐하지 못했냐면 완성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자조감을 느꼈었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물가의 사람들은 이 가을이 되어서 수확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농사일을 완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될 수 있겠고요. 해오라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잖아요. 화자의 자조적인 모습과 서로 대립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결과 나라는 화자가 이 자신의 모습을 성찰 및 반성하는 시가 바로 요 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 성찰과 반성이라는 거는 진짜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룬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요?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요 얘기는 여러분 학습활동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학습활동 1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가을 저녁에 정경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행부터 12행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냐면 얘가 선경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그 다음 거기는 화자의 정서니까 후정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데 5에서 8행은 아까 뭐가 있었냐면 아까 뭐 밥 짓는 연기 이걸 보고서 얘가 뭘 느꼈냐면 쓸쓸함을 느끼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 가을 거지로 기쁨에 찬 마을 사람들, 우물가의 사람들을 보았고 우뚝하게 서 있는 해오라기의 모습을 봤죠. 그 결과 나는 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과 자주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 결과 굉장히 답답해 라고 하는 화자의 어떤 심리를 쭉 풀어냈던 게 바로 이 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파트인데요. 화자의 정서와 대조되는 식구가 무엇이냐? 사실 식구를 다 적기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요. 요거에 대한 그 학습활동 답안지는 구글 클래스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화자의 정서와 대조되는 식구로서 우리가 두 개 찾아내는 건데 아까 우물가의 사람들이라는 포인트 하나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해오락이라는 포인트 하나 잡으셔서 이 우물가의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아까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있었죠? 수학의 계절이었으니까요. 되게 무엇인가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던 거고 해오라기의 모습을 통해서는 뭔가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이 분위기가 주어졌다는 거 기억해야겠죠? 물론 이거와 반대되는 모습 속에서 화자는 자책하는 모습도 있었고 여기서는 여기가 자책하는 모습이었죠. 여기는 완성하지 못해서 되게 자조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야 될 거예요. 다음 2번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검은 것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검은 것만 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사람이 뭐를 달래기 위해서 할까? 요거였죠. 답답함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 요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 3번에 결국 화자에게 만보가 어떤 의미일까? 만보는 저녁 산책? 그러면 저녁이라는 시간은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성찰하는 일종의 시간을 설명하는 말이 바로 만보였겠구나라고 얘기했던 게 아까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결과 3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3번은 1번까지만 하시면 여러분 되는 건데요.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퇴기 이황은 유학자이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게을렀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밑에 보니까 겸허한 자세와 심성수양을 중시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 작가가 어떤 삶을 추구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혹시라도 내가 자기의 이런 학문적 성취 때문에 조금 게을러질까봐 정리하면 자신의 나태를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고 끊임없이 자만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자 이 시를 지었겠구나. 이 사람의 삶의 자세가 이러하겠구나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책의 285페이지에 있는 마무리 한번 지어봐야겠죠? 마무리 갑시다. 자, 이 작품은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한 농촌 마을의 정경을 배경으로 그렇다면 풍요로운 가을은 계절이니까 시간적 배경이겠고요. 농촌 마을은 공간적 배경일 텐데 요거는 아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선경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고요. 밑에는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다라고 자아를 성찰하는 거니까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노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후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작품의 메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제목인 만보가 어떤 뜻이냐? 모든 사물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시간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차분한 성찰의 태도.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 있죠. 만보는 성찰의 시간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을이라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넘어가 봐요. 가을은 농사 지은 것들을 모두 다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계절이라서 사람들이 풍요로워서 이 시기에 마을이 기쁜 빛을 띈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기쁜 빛을 띠는 건 가을이라는 배경이 지니고 있는 요소인데 이런 가을이라는 배경은 지금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죠. 그런데 화자는 이와는 반대로 학문적 성취를 크게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요. 그렇다면 이 화자의 심정은 현재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주어진 배경과 정반대, 즉 대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선경우정의 방식이었다는 걸 앞에 설명했었고요.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었을까? 자기 성찰을 통해 반성하고 학문을 성취해야겠다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 즉, 이 사람은 학문의 완성이 끝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마지막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사실 이룬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사색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라는 걸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게으른 걸 경계하는 나태를 경계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런 걸 이룬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태를 경계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자 노력한 사람이 바로 이황이라는 이 사대부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주제는 학문하는 자세에 대한 어떤 회한, 후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면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러한 내 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성하는 성찰의 태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시는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시는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묻는 시이기 때문에 독백적 어조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자연의 모습은 굉장히 어떤 풍요롭고 플러스의 모습이 가득하지만 화자의 내면은 뭔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라고 설명했죠. 그 다음, 시간적 배경과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들은 이 시상 전개 방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공간의 이동이 등장한다라는 거, 아까 마당에 내려서는 부분 있었죠. 시선의 이동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공간 이동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선경우정과 기승전결은 이 시의 메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간단한 시였어요. 이황의 만보라는 한시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 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건 이런 대단한 학자도 자기의 어떤 현재 이룬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잖아요. 여러분 대충 공부하고 적당히 공부한 다음에 난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가장 위험한 학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잠시 후에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로 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